네, 2025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당을 위해서 공무원을 흔드는 나라, 이렇게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행정부에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이끌고 자기와 자기 정권이 생각했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공무원을 흔들고 있어요. 자기 정책을 펼치는 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앞에 정권이 못했다. 전 정권 털기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전 정권을 털으려니까 공무원을 후달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이 과거를 잊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벌어집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야당 의원들이 많이 활약을 하죠. 그래서 정부를 질타하고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를 하다 보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더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당은 조금 그런 모습을 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흔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 7월 달에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 때 국무회의를 열어서 우리 당시 윤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국회를 존중하라 라고 요구했죠. 이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존중하라는 거는 국회가 헛소리 해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개소리 하면은 같이 멍멍 개소리 해줘야 되잖아요. 개소리 하는 사람한테 사람 소리 대답하면 됩니까? 그랬던 그가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특별히 내렸습니다. 이런 지시를 왜 내리지? 뭘 어떻게 협조하는 거? 몰라. 협조를 하는 건요. 저는 이제 기자를 평생 해서 그런지 굉장히 사실관계를 좀 엄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공무원도 이렇게 접해보면 그들도 사실관계를 좀 많이 따지는 조직이더라고요. 어디나 다 사실을 따지죠. 사실 이 1차 집단, 친목 집단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툼의 소지가 적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실을 밝혀갖고 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적용했을 때 그래야 시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상당히 감정적이게 많아요. 제가 기자를 할 때 좀 제보를 많이 받는 기자였습니다. 뭐 특별히 제보를 받기 노력한 적은 없는데 좀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근데 제가 패턴을 쭉 보니까 되게 그럽디다. 그 제보 중에서 기사가 될 수 없는 게 한 80% 정도 돼요. 근데 일단은 습관적으로 제가 들어봐요. 듣는 게 상당히 저는 고역스러웠어요. 한 시간쯤 들어야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전까지 한두 마디나 또는 글로 써온 거는 어디가 강조점인지 몰라가지고 감을 잘 못 잡는데 1시간 이상을 상당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듣다가 보게 되면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대개가 억울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행정부처 공무원을 주로 만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 도청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안 해줍니다. 억울함을 해소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나름대로 띄워봐요. 뭐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또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도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면 마지막으로 언론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디 투서도 보내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기관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채택을 안 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듣다 보면 대부분 이분한테는 억울하겠지만 이러한 면 때문에 이게 다른 기관에서 안 받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저한테쯤 오게 될 때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분들이 국회로 가서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많이 그 자료를 제공해요. 그렇게 온 자료 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저 같은 기자들한테 거꾸로 그 자료를 줘서 보도가 나오면서 자기도 그걸 질의하고 해서 자기 이름도 날리고 사회적 이슈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꾸로 받아보는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다뤘던 것도 있고 또 보게 되면 이건 뭐 서로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자기 과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그런 질의가 이미 그 사건들이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다뤘던 거잖아요. 거기도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나와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쪽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주장인데 저쪽에서는 자기네가 왜 그걸 안 들어줬는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대답하게 되면은 대개 국회의원들이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야당 의원들은 아주 큰 뭐 폭로를 해서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곤 하는데 그게 참 국회의원들의 로망이죠. 기자들도 내가 굉장히 뭐 폭로 기사를 써갖고 일면에 나거나 이런 걸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뭐가 이유가 있어서 안 해준 거가 터져 나오면 딱딱 막아버리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도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냥 뭐 힘없는 질의 하나 하고 시간 때우기나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우리 국회는 아직도 전 정권 털기에 올인하고 있죠. 그래서 뭐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다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지고 계속 거기를 공박을 하는데 그 공박의 대상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현역 공무원들이 그걸 받게 되죠. 전직들은 뭐 수사를 받거나 그럴 테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따박따박 대답을 할 거예요. 일부는 뭐 국회의원들 주장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문제가 됐으면 이미 수사가 됐거나 뭐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밀리고 또 공무원들도 요즘 공무원들을 쭉 만나보게 되면 되게 마인드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뇌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뇌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를 옮기거나 하게 되면 전별금도 관계 민간단체로부터 쭉 받는 건 저도 이걸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사람들이 돈을 받고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뭐 떠나라 그러면은 공무원 옷 벗으면 깨끗하게 떠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그 김영삼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하고 뭐 깨끗한 정부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차단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서는 더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마지막 남는 거는 자기 재산 모아놓은 거 하고 연금 같아요. 근데 연금이 이 공무원이 유죄가 나오면은 반이 날아갑니다. 형량에 따라 좀 다른데 공무원 연금은 50%는 자기가 낸 거고 50%는 정부가 준 겁니다. 그래서 5대5로 연금이 구성되는데 내가 공무원을 하다가 뭐 얼마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형 이상이 되면은 정부가 준 거를 싹 뺏깁니다. 그럼 반토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노후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 나이쯤 되게 되면은 자식들 결혼시킬 나이, 그 중에서도 이제 딸을 결혼을 시킬 나이가 좀 되는데 그때쯤 자기가 뭔가 비리에 걸리면은 이 자식들 앞날을 망칠까봐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급적 자기 방어를 잘 해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여당이 됐다고 랍시고 막 퍼붓다 보거나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그런 경우를 자주 봤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한 100일 이상 정권을 잡고 오다가 이제 계속 공박을 해서 뭐 대법원장도 뭐 탄핵하겠다. 너도 대법원장도 국감 나와라. 뭐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대검 쪽에서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또 그리고 뭐 검찰 뭐 어떻게 흔들어도 이제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사법 처리가 되면서 남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를 위해서도 탁탁탁 끊어내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역공을 하니까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난 추석 전까지 서영교 또 누구죠? 정청래, 부승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린공감 TV인가? 거기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만든 썰을
그거를 팩트랍시고 꺼내갖고 떠들었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끝까지 이제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예를 들어 수지킴 사건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처음에 그때는 안기부지. 안기부도 잘 모르니까 이거 뭐야 그러다 나중에 어이씨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시인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인을 안 해요. 특히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좀 자중하거나 잘못됐다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국감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또 뭐 헛소리 했다가 오히려 공무원한테 한 방 당하면은 문제니까 그게 문제가 될까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 웃깁니다. 이거 대통령이면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을 보호해야지 자기 친정을 보호하고 있어요. 웃기는 대통령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참 궁금해요. 그러면서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세관 공무원들의 필로폰 밀수 범행 연루 의혹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간부들에 의해서 중단됐다라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하면서 이거를 폭로했던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팀은 현재 그 말 많고 타라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다른 데서 하던 게 수사가 안 된다고 임은정 씨한테 맡겼는데 임은정 씨가 이끄는 동부지검도 지금 특별히 수사를 한 게 없어요. 필로폰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서 비슷한 거죠. 해병대원이 경북 지역 수해 지원을 갖다가 희생이 됐는데 그 사건을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해병사단장이 개입했다. 그래서 군사경찰단장은 그 해병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뭐 누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특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변호인들이나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 쭉 물어보게 되면 야, 그렇게까지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그러면 공무원 문제 있으면 대통령 다 잡아넣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법조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떠들면서 지금 해병 특검을 만들었습니까? 똑같이 지금 이 필로폰 수사도 윤석열 지시로 뭐 안 된 거 아니냐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폭로했던 백경정을 수사팀에 참여시켜라 뭐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릇이 작구나.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쭉 하다 보면은 이 통이 큰 사람이 있고요. 이만한 종재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통키 큰 사람하고 종재기 같은 사람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막 약이 오를 때 이 통이 큰 사람은 그냥 묵묵히 견뎌요. 뭐 화도 안 내고. 그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잔이 넘치니까 막 팔팔팔 화를 내고 막 그러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5천만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불에 이르는 이 큰 국가를 이끌려면 크게 보고 대관소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에 몇 개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기 의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선 저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런 하나하나 사건 가지고 뭐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지금 박정훈 해병 군사경찰단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 칭찬도 받고 국군의 날 그러긴 했지만 그가 오버했다고 하는 주장도 엄청 많잖아요.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단장을 잡아내려고 자기가 오버했어? 오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검찰 과거사위원회 해갖고 그냥 조직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먼지털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를 처벌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뭘 심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따로 불러서 또 무슨 사건을 그때 그 누구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횡성에서 뭐 어쨌든 사건. 근데 그게 다 무리한 짓이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사소한 것에 대통령은 그런 거 요만한 사건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장관도 할 일이 아니고 담당 국장 정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큰 걸 해야 되는데 이 종지기 같은 모습 보인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하든 뭐 검찰총장이 됐던 심우정 씨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로맨스 스캠 사건. 지금 캄보디아에 어떻게 그쪽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가게 되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갔다가 텔레마케터 하는 줄 알았더니 감금을 당하고 인권을 유리당하고 뭐 그러다 죽임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 외교 문제 뭐 근데 외교 문제 사실은 복잡한 사건은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런 걸 대통령이 턱턱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잘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만 애써.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김현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죠. 사실 김현지라고 하는 비서관 정도 되면은 나무위키라든지 이런데 그의 프로필이 다 있어야 되죠. 없잖아요. 지금 대학도 상명대 나왔다고 하는데 확인된 건 아니고 가족이 있는지도 뭐 자식이 있는지도 남편이 있는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싸고 돌 이유가 있나? 영부인에 대한 자료도 김혜경 여사도 숙명여대 피아노과 나오고 선화예고 나오고 나이 몇 살이고 다 아는데 김현지 씨는 뭔데 그렇게 안 나와? 이재명 대통령도 검정고시 출신이고 중대법대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소년공 출신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터질까봐 거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죠. 김현지 문제. 그럴까봐 아예 여당이 힘을 못 쓰게 될까봐 여당이 빛나도록 공무원들은 협조하라. 그리고 인천세관 사건을 수사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국내 정치 문제나 매달려 있고 여당 대표, 정당 대표 정도의 수준 밖에 10견밖에 안 가진 사람이죠. 문재인보다도 더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관세 문제 이거 뭐 장관을 보내 해결하는 건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다른 사람 보내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건 자기가 하고 제가 기자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 고위직이 기자가 되면 될수록 큰 기사를 써야 되는데 요만한 거 뭐 했다 그러시면 야 임마 했다야 하였다가 맞지 그러나 왔으면 왜 그러나 임마 하지 말이 맞지 이런 사람들 와 듣다 보면 뿔따고 나죠. 큰 기사를 쓰지 못하고 요만한 거 뭐 나는 여행 기사 쓸 테니 큰 기사 써갖고 와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내가 저런 사람한테 봉급을 많이 주는 이 회사가 옳은가 하고 참 고민한 적이 많은데 참 그렇게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 계속 여러분들은 세금으로 봉급 주실 건가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